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질병장, 적천수예요. 적천수 질병장인데요. 7번째죠. 원문으로선 7번째. 그럼 강의는 8번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례 명조가 9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문이 아니라 임철조 주가 깁니다. 그래서 자세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사례 명조 하나 하고요. 연이어서 다음에 2개씩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의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상한론이에요. 예, 그 한의학을 제가 조금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상한론입니다. 해수예요. 그리고 이 하체, 예, 배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슴 쪽, 폐, 심장, 물론 신장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까지 나오냐면 비장, 위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일단 금수 상관격을 들고 나오셨어요. 야, 이거 그럼 결국은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라는 거예요. 자, 금은 뭐예요? 폐죠. 그런데 폐가 차갑다? 우선 감기를 생각해야죠. 겨울엔 감기죠. 그런데 차가운 쪽 냉소, 이거 보세요. 차가운 해수가 생겨요. 이 냉소라는 것은요, 예, 기침을 그렇게 하는데 가래가 없어요. 가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숨이 차면서, 그러니까 기관지 쪽의 병이에요. 그러면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즉, 자, 이게 이제 감기에 열이 뻗치는 거예요. 이건 폐에 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담화. 이건 기관지의 병이고요. 이건 폐의 병이에요. 폐가 열이 있어요. 담화. 그럼 이거 가래 담자거든요. 예, 가래가 끓어요. 가래가 끓어서 예, 안 좋은 거예요. 화토인수예요. 자, 화와 토예요. 토는 피부병이죠. 물론 예, 비위도 되죠. 화토인수격에는요, 어떻게 되냐? 열즉 풍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풍담은 결국은 이것도 역시 뭐죠? 정말 이 가래 쪽이에요. 그리고 메마른 즉 피양, 피부가 가렵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이제 논담 다목화, 생독 화금이라고 해서 이거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다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명리와 생명 스크랩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주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상한 편이에요. 한의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어딜까요? 어디서부터일까요? 네, 여기에요. 담이 생기는 것은 목화의 부조화로 생기고요. 도굴이 생기는 것은 화금의 부조화로 생긴다는 거예요. 네, 도굴도 이게 병이고요. 도굴도 생도굴이에요. 담도 가래예요. 또 난다. 담목화와 화금에 대해서요. 금수고상, 금수가 메마르면요, 신이에요. 예, 이게 수는 신이에요. 신경이 허해진다. 왜? 폐에서, 금생수 한다고 그래요. 신장을 갖다가요. 한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폐가 좋아야 신장도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곧 폐에도 영향이 간다라는 것이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간이 안 좋다라고 하면요, 심장도 생각해야 돼요. 목생화하니까요. 간에서 기능이 안 걸러지죠. 간은 곧 해독자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걸러줘야 돼요. 해독을요. 그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간으로 가면 물을 빼내죠. 신장에서요. 그래서 간으로 가면 간이 이제 독기를 빼내죠. 해독작용이라서 그 빼낸 것을 그 간이 어디로 피를 보내요? 심장으로 보내요. 심장에서 다시 폐장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폐장으로 해서 폐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서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피가 모든 것을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수목은 상승, 수와 목이 서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비위가 이건 설이라는 것은 강하지 않고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인데 이게 원문에 의해서
원주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주는 이건 다음번에 제가 다음 두 번째 강의할 때 해석해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임시주를 보겠습니다. 자, 임시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금수상관격에서요, 과어한, 지나치게 차가우면요 겨울엔 감기부터 들어요. 그 기운은요 매울 신자예요. 아주 신양, 아주 몹시 서늘하다는 뜻이에요. 진기, 그러니까 유휴가 돼서 필주, 반드시 주의는 냉소. 이게 이제 원주에서 냉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과어, 열에 지나치면 수가 불승화, 수가 뭐예요? 화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배에서 담이 끓어서. 화는 필극금, 금은 곧 패잖아요. 화는 반드시 금을 극할 것이요. 수는 불승화, 화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심신불교야. 심장과 신장이 서로 이 심은 화고요. 신은 수잖아요. 심과 신이 불교 서로 사귀지를 못한다. 화는 등이 극금, 금을 극하고요. 그러니 폐가, 이거 폐장이에요. 폐가가 수상, 상처를 입을 것이니 동령, 겨울철은요 어떻게 돼요? 허화상령, 허한 화가 위로 끌어오르니, 그로 주인은 담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토인수예요. 자, 화는 심장이고요. 토는 위장이죠. 비위죠. 과어열자, 지나치게 열이다 라고 하면 목종화왕하죠. 목이 타버리는 되는 거예요. 화왕하니, 화왕이면 목분, 이거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속, 목은 풍인데, 풍에 속하는데, 코로 주인은 풍담이 생길 것이다. 과어조자, 지나치게 메마른 자는 화염, 화의 뜨거운 그 염산 기운이 토초, 토를 메마르게 할 것이니, 토윤주, 토가 부드러워지면 혈맥이 유행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니, 이 영위 조하다. 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다음을 찾아봤습니다. 영위란 건 뭐냐? 238번 각주예요. 한의에서 영기와 위기를 아울러 말하는 말로, 영은 혈맥 속에 순환하면서 영양작용을 하고요. 위는 혈맥 밖을 순환하면서요. 외사의 침입을 막아준다. 바깥의 사특함을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 해서 다음 참조를 해놨습니다. 영위에 대해서요. 영위의 조화가 있을 것이다. 피부는 토에 속하는데 토는 따뜻해야 된다. 난죽, 따뜻한 적 윤, 부드러워지는 것이니 소위 지나치게 메마르면 피부가 가려워지다. 피부가 가려워지고요. 과습죽, 지나치게 습하면요 생장, 상처가 종기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하토는 마땅히 습해야 되고요. 동토는 마땅히 메말라야 되니 재인 이와 같이 되면 사람에게는 무병, 병이 없을 것이니 일반 사물이에요. 사물에서 발생을 한다. 결론적으로 화가 많은 자는 담이 생길 것이니 수가 많으면 주소, 수가 많으면 주인공은 해수가 생길 것이다. 이건 기침이에요. 마른 기침, 이거는 담이 있는 기침. 담이 끓는 거예요. 가래가요. 목화가 다담자, 담이 많다라는 것은 화가 왕에서 목을 만나면 목종화세, 목은 화를 따를 것이죠. 금불능극금, 금은 목을 극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능승화, 수가 능히 화를 이기지 못하면 화는 필극금, 화는 금을 극할 것이니 상패, 폐가 상하죠. 그리고 불능, 하생신수, 이거 보세요. 폐에서 신을, 금이니까요, 금생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이 또 설이 되니 수기를 설할 것이니 신수가, 이거 신의 수잖아요. 신수가 필조, 반드시 말을 거다. 이건 정액이에요. 정액이에요. 그래서 음호화담, 음하고 허에서 화가 담이 되니 담이 즉 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독울금자예요. 이게 우라금자예요. 그러니까 도굴이 생하는 건 화와 금이 부조화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안이하게서 얘기를 해요.
화가 열, 뜨거우면 물이 마를 것이다. 화는 반드시 분목, 나무를 태울 것이니, 목은 반드시 당한다. 어디에? 화에 이 타는 것에 당하니, 토가 반드시 메마르면, 메마른 토는 능히 취금 해서 물을 취자입니다. 금이 메마를 것이다. 결국은 조토는요, 생금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금은 답답한 게 안에 들어있고요. 취금이 봉화, 화를 만나서 약한 금이 화를 만나면 폐기가 상력해요. 폐기가 상력하면 간신이 양휴, 간과 신이 둘 다 이지러진다. 간신이 휴죽, 혈맥이 불행, 혈맥이 돌지를 않아요. 아주 가히 칠정이 우울해져서 생독하는 것이다. 독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임철조 선생이 참 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토조불능 생금이란 화가 뜨거워서 스스로가 능히 한수에, 이건 말을 한자입니다. 물이 마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경이 필요, 반드시 허할 것이다. 토는 불능재수. 허한 토는 술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방적 잔응, 스스로가 극토 할 것이니, 비위가 필상, 반드시 비장과 위장이 반드시 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범차, 오행이 불화지병이니, 화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니, 세구지 필험이야. 반드시 자세히 연구하면 그걸 경험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질병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인사와 더불어서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사주를 보면 인사도 볼 줄 알지만 질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과 전집일론,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고요. 이와 같이 병은 불상부 같이 어우러지지 않는 것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육친의 기륭에 있고요, 사체, 일을 함에 있어서 비태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응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일주가 금인데요, 목은 재성이 될 거 아닙니까? 북중에 화가 왕이에요. 이러면 이건 뭐예요? 목이 타버리고요, 재성이 날아가는 거죠. 금은 극을 당할 거예요. 일주는 불능임, 책임을 지질 못해요. 그 재성을 책임을 지질 못하죠. 반드시 화가 생에서 살을 도울 것이다. 그렇죠. 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돕는다는 거예요. 목생화에서요. 반대로 일주는 기신이 되니, 즉, 유수, 수가 있으면 반드시 생목이 될 것이니, 즉, 금기가 유허, 더욱 허약해질 것이다. 금은 대장과 폐가 되는데, 폐가 상하고 대장이 불창, 대장은 창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창, 넓어지지 못한다. 불능, 신수라는 것은 목이 술을 설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이니, 반드시 주인은 신폐가, 이거 보세요. 신장과 폐장이 상하게, 둘 다 상하는 병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역시 무차병, 이런 병이 없다면 반드시 제가 많이 파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불부, 이게 펼쳐붙잡니다. 의식이 펼쳐지질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 허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나 역시 무병이면서 재원이 왕해,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처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성으로서 척까지 보는데 돈은 많아요. 그러면 그 처는 반드시 비루하거나 악한 처가 될 것이요. 자식은 반드시 불초할 것이다 라고, 불초야 단단 필유함이라, 이건 아주 확실하게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불초에 대해서 제가 좀 각주 처리해 놨습니다. 239. 어버이의 덕망이나 유업을 이을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없음, 자식이 이런 사람이면 불초소생이라고 항상 부모한테 항상 아버지 덕망을 따르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서 불초소생 해서 나 자신을 내리 까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 역시 현처, 마누라가 현명하거나
자식이 자초하면 또 그러면 또 무병, 병이 없을 것이니 또한 재원이 왕한 자, 세운에서 일러 토금지로 가면 묘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식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나 역중에 금수가 있으면 목화가 정균, 고로 있고 하면 득, 회신이 병이 되는데 혹 제다파선, 많이 파모, 재성이 많이 파모되고 처럼 비료하고 자식은 열악한 자는 세운에서 일로 목화로 가는 것이니 금수가 바로 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땅히 자세히 추상 미루어서 짐작하라. 불가집 일러냐라 라고 해서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라라고 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세요. 아주 저도 참 난해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원문에서 이겁니다. 논담 다목화, 생독불화목, 이게 아주 제일 골치 아팠는데 다음에서 찾아보니까 명의와 건강인가요? 생명. 그래서 스크랩된 게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해석이 말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담이 생기는 것은 목화의 부조화로 생기고 도굴이 생기는 것은 화금의 부조화로 생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유시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유시주도요. 자, 오늘 사례명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금수상관격이에요. 관이 없습니다. 금수상관 희경관이 돼야 되는데요. 자원에 태어난 신금일주, 분명하게 얘기해서 금수상관이죠. 수체입니다. 수가 체가 되고요. 금이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수로 가야만이 되고요. 목까지는 좋습니다. 목까지. 대축도 괜찮아요. 금수로 가니까요. 금수를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수체 토와 용주에서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체니까요. 금수, 목까지 쓰는 사주입니다. 이 병진대운에 같다고 하는데 안 가더라도 정사무호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요. 병진대운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신금생호 중동. 그래서 자월이 중동이죠. 금수상관이에요. 국중에 오로지 화가 없다. 화기가 없어요. 금만 순행해요. 금이 차고 물이 냉하죠. 토습, 토는 습한데 꽁꽁 얼었다라고 해서 초한, 처음 병은 냉소. 이건 냉소병에 걸릴 수밖에요. 그러나 상관 폐인이 되는 바람에 금이 토 격국이 순청하다. 그래서 독서 과목 성성. 책을 싹 한 번만 읽기만 하면 외워버렸어요. 조년입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인을며 대운은 설수직이 가업증대 대증 크게 올랐다. 그러나 병진운에 수화 상극을 하고요. 득질, 이 병과 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선 병인년 화금왕하다라고 했는데 이 금이 왜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화토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 더욱 격렬해서 마침내 약증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약증도 제가 번역하는데 240번 해놨습니다. 자, 약증이란 뭐냐면 심장과 심장의 변변으로 전기가 극도로 쇠약했기 때문에 신성허약증, 전신이 허약한 거예요. 전신허약증입니다. 소음 한화증으로서 오한 권화라고 했어요. 이 권이 꾸릴 권자예요. 그리고 오한이 떨려서 아주 악한 추움이 떨려서 몸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병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다음 참조라고 했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주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상 금오행과 수오행으로만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즉
연주의 임진과 월주의 임자가 지지로 자진 수국을 이뤘고 일주의 신금과 시간의 기축은 축유 금국을 이루고 시간의 기토는 토의 가변성에 의해서 금화되었다. 연주와 월주가 일심이 되고요. 일주가 시주가 일심이 되어 금생수와는 상관없고 결론적으로 금수상관 희경간의 작용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서 만약 이러한 경우 대운의 관성호를 만나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죠. 명주에 치면이죠. 화운을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갑인을며 대운이 제일 좋았고요. 수세가 설계하는 작용을 해서 가업 대증했다. 병진운에 수와 상극이 득질했고요. 병인 연에 화금이라고 했는데 저는 화금이 아닙니다. 화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가 격하니까요. 약증으로 망한 사주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서 원문에는 고쳐놨을 건데요. 안 고쳤네요. 제가 실컷 고쳐놓고 이거 저걸 분명히 고쳐놨는데요. 이 화토로 고쳐놨는데 제가 어디를 보고 지금 고쳐놓은 걸 잊어버렸을까요? 자, 일단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451번. 하나니까 하나 뽑아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없네요. 사라졌나요? (451번입니다)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네요. 12살. 그러나 이 병대운은 빨갛게 돼 있죠. 이게 정산부호 이거 못 넘깁니다. 절대. 네, 진대운이고 해서 병인연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토가 강해서 병진대운에 병대운에 병인연에 그래서 화토그죠. 금은 절대 뭐 화금물을 강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끝나고 나면 고쳐놓겠습니다. 화토로다가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